일주일 열흘 안 미가지고 진짜 먹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돼. 야는 그거는 안 돼. 죽이는 게지 그. 근데 일단 병원에서는 굶기라더라고. 굶으면 먹는데 처방이 그거라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심각한 게 처방을 그렇게 해줬는데 엄마는 그걸 못하겠다 하고 오복이 안 먹는 거는 스트레스 받는다 하고. 아니 처방을 그래 해가지고 그는 시도를 해봤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병이 고치지면 되는데 그래가도 안 고치지는데 뭐 이때까지. 근데 엄마가 이렇게 모질게 안 했다니까. 아이, 네가 없지 않아. 네가 내 옆에 안 있었는데. 오보기를 위한 병원의 처방은 굶기라는 것. 하지만 늘 어떻게든 먹이려고 애를 써온 어머님. 그런 어머님이 더 걱정인 가족들은 속상하며 목소리가 커지곤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보기에 대해선 한결같은 어머님. 그도 그럴 것이 갱년기 우울증으로 힘들 때 힘이 된 게 오복이라는데요. 엄마에겐 둘도 없는 존재. 하지만 그런 녀석의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가족들이 섭섭하기만 합니다. 엄마가 너무 지는 아한테 너무 집착한다지만 같이 사는 입장에서 보면 집착이 아니 집착이 된다니까. 내는 그래. 지가 하루에 한 번만 밥만 딱 먹어주면 난 잊어버리겠어. 다가올 7년이 내한테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어떻게든 먹여야 한다는 엄마와 그런 엄마가 더 문제다라는 아들 경환 씨. 오보기를 두고 벌이는 두 모자의 팽팽한 신경전. 아니 해가지고 저 하루 이틀 포기하고 이들 포기했는 게 아니라 몇 달을 몇 달 하면 죽으란 말이야. 원래 안 먹는다며. 나는 야가 밤 사료 먹었다는 기억이 전혀 없어요. 사실 저는 강아지 치료 문제지만 어머님이 치료 문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엄마가 원양원을 키우니까 부모한테 의지를 하고. 네가 없지 않아. 네가 내 옆에 안 있었는데. 지는 안 키우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 나는 키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 지는 1년에 한 몇 번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과연 반려견 오복의 문제는 물론 가족 간의 갈등까지 말끔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때론 예리하고 스마트한 브레인, 때론 반려견의 시선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반려견 행동 전문가 설채현. 반려견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두둥. 이곳 통영까지 먼 길을 달려와준 설채현 전문가. 선생님 손에 경환 씨 집에 평화가 달려 있어요. 파이팅!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야 이분들 이렇게 예뻐? 먼 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네. 오봉이는 손님 와도 짖지도 않네요. 안 짖어요. 짖을 줄 몰라요. 착해라. 지금 너무 귀여워요. 좋아가지고 기가 다 붙었어요. 너의 정체를 다 드러내라 이제. 안녕. 선생님이요, 오늘 제 마음 좀 잘 전달해 주이소. 우리가 오복이 어떻게 데리고 오시게 됐고 네. 오복이 나이랑 뭐 좀 걱정되시는 거 이런 거 다른 것들도 한번 선생님 야가 얘 2011년도였거든. 2011년도요? 네, 나이가 2011년도에 이제 오복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냥 이제 마음 너무 정보 없이 이제 키우시다 보니까 그냥 애기처럼 진짜 애기처럼 키운 거예요. 네네. 뭐 밥도 계속 놔두고 뭐 시키라 그러면 나한테 화내고 손발 이런 것도 좀 시키고 그러면서 간식 줘야 된다니까. 애 안 그래도 피곤한데 왜 그러냐 하면서 지내시다가 어느 날부터 진짜 밥을 좀 많이 안 먹고 자려고 맨날 그대로 가니까 엄마 스트레스 받아 하시다가 최근에 한 1, 2년 동안 좀 많이 심해지셔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해수 7년인데 얘는 사료 자체를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은 이래가지고 이래 돌아서거든요. 냄새 맡고 돌아서고 그 냄새 자체가 싫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 병원 가서 수술해서 했는데 이 콧구멍을 좀 메카달라 했다니까. 어머님도 이 개그에 피가 흐르시네요. 안 먹는 게 가장 걱정이신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저 오복이 한 번만 저 네. 적어주세요. 안 먹는다고. 일로 와봐 오복이. 먼저 오복이의 상태를 확인해 보는데요. 가만히 있어. 어이 싫어. 어이 무서워. 녀석의 몸 여기저기를 만져보는 설 전문가. 뭘 확인하는 걸까요?
제가 왜 만져봤냐면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네, 사료 안 먹고 밥 안 먹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몸매를 봐요. 지금 진짜 안 먹었는지. 왜냐면 보호자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얘가 그냥 다 안 먹는데요. 근데 와서 보면 제가 지금 오복이 만져봤잖아요. 오복이 지금 몸매가 어떠십니까? 오복이 지금 몸매가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엄마는 당황하고 있는데. 오복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진짜로. 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더 보면서 한번 봐야겠지만 뭔가 조금 먹는 게 있어. 예, 오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빨도 봤지만 무릎도 만져봤잖아요. 무릎은 아주 좋네요. 좋아요. 예. 선생님 한 번 더 만져보세요. 한 번 더 만져볼게요. 경환 씨는 한 번도 오복이랑 같이 살아본 적은 없고 없죠. 어머님이 안 먹는다고 계속 어떻게 하냐고 연락하시지만 정확한 상황을 한 번도 못 보신 거죠? 본 적은 거의 없죠. 저도 어머님 말만 들었을 때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궁금해요. 아, 근데 그것만 500원입니다. 100원. 자, 그럼 영상을 함께 보면서 해답을 찾아볼까요? 우리 어머님의 최대 걱정거리. 이렇게 사료를 줘도 피할 뿐 잘 먹지 않았죠.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료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죠? 어머니 맘마. 사료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말을 걸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료를 먹고 싶은데. 저도 약간 의심은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발. 부드럽게 갈아주면 먹을까 싶어서 인간 믹서기를 자처하셨던 아빠 보호자. 아버님 빠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 실제로 사료를 안 먹는 아이들한테 좀 빠면 좀 먹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러한 노력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그런 오복이가 걱정돼 본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님은 녀석에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저기 찍혔노? 아, 아무도 없을 때 찍었네. 네, 원래 그런 프로예요. 그나저나 이렇게 사료를 들고 온종일 녀석을 쫓아다니던 어머님. 하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거부하던 오복이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싫다고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 뭔지 아세요? 가는 거 아니야? 뒤로 뭐 그 전에 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고? 멜름멜름 거려요. 응. 보세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사료를 가지고 오는 어머님을 보자 혀를 날름날름. 싫다는 신호였지만 어머님은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직진만 하셨죠. 그러니까 오복이는 지금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지금 먹기 싫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배 안 고픈데 왜 자꾸 이걸? 니 배고프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속에 비가 있어요. 아니 절대로. 좀 믿어라, 좀 믿어라. 좀 절 믿으셔도 돼요. 절대. 가족들의 답답한 심정 이제 좀 알겠네요. 네가 말해라. 제 말씀 오자마자 오복이 하나 봤잖아요. 예. 이렇게 몸매가 좋은 애가 나 먹기 싫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쫓아다니면서 아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먹어. 그러니까 얘가 음식물에 대해서 지금 더 싫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싫어지네. 네. 하기사 억지로 공부시키는 공부하는 거 하나도 맞아요. 못 봤거든. 지금 되게 싫다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심의가 어머니. 지가 알아. 결국 오복이를 위해 했던 행동이 오히려 사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급기야 싫어하게 만들었던 거네요. 그런데 엄마가 줄 때는 도망만 가던 녀석이 스스로 다가가 냄새를 맡을 때도 보였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오복이가 사료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가서 냄새를 맡잖아요. 이땐 좀 배고픈 거예요. 예, 맞아, 예. 가서 냄새 맡았더니 아 이거는 별로인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왜 별로일까요? 오래돼서? 우선 저기 그냥 있잖아요. 항상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항상이 대기 상태지. 저기 계속 있다가 보니까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항상 언제라도 그냥 언제나 먹을 수 있는 밥, 김치, 나물
아니 내가 왜 무조건 전화 저거 치워야 하느냐 뭐 혹시나 배고플 때 먹으라고. 제가 예상 한번 해볼까요? 우선은 오복이 특징 중에 하나는 저거 평소 때 안 먹을 거예요. 응, 안 먹어.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어머님 안 계실 때 먹을 거예요. 야, 우리 설쌤 쪽집 개주? 가끔 가다가 구토 안 해요? 도해요. 노란색, 예, 똥물개네요. 노란색이나 초록색 구토. 예, 그리고 버금버글버글한 거. 그쵸. 그 특히 새벽에 좀 많이 네, 하고. 새벽에. 저렇게 계속 놓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어. 사람도 우선 첫 번째는 저거 치울까? 예, 치울게. 치우셔야 돼요. 예, 예, 쌤, 물은 어떠세요? 물은 그냥 물은 나는 예, 예, 쌤 시킨 대로 할게. 네. 아유, 속 시원하다, 쌤 말 들을게. 근데 우리 똑같은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 아들 이야기하는 거하고 쌤 이야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야는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짜증적인 이야기라고. 자기 지난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는 게고. 박사님한테 형님, 엄마한테 좀 잘하세요. 언제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어 자율급식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복이가 잘 먹지 않는 것은 명백한 사실. 그런데 아주 건강하다는 설 전문가의 진투도 다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미스테리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고. 이거는 언제고 또? 이것도 또 자연 아침에 새벽이네, 아침에. 오늘도 오복이가 먹지 않아 걱정 한 사발 드신 어머니. 그런데 오복아, 너 뭐 먹니? 저건 뭐 먹는 거예요? 사료? 방금 뭐 주먹을 준게 뭐. 금방 그 사료인데. 사료 매달 먹. 엄마 씹어서 주던데. 아, 고구마 말랭이다. 무조건 씹어주는 거는 고구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영상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마 말랭이를 주거니 받거니 거기에 육포까지 먹방 지대로 찍고 이것은 한우 설마 했지만 한우도 아낌없이 오복이 뱃속으로 꼬리. 그거 먹으니까 안 먹죠. 당연히. 아, 이거는 예, 짜다가 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료 빼고 다 먹어온 셈이네요. 어머님은 오복이가 안 먹으면 걱정도 많이 되고 또 내 탓 같고 뭐라도 먹여야 되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었어요. 저희 집 강아지는 이제 작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몇 살? 15살 때. 네. 중간중간에 수술을 많이 했어요. 예. 이제 수술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방광결석이었어요. 야, 방광계. 오복이는 이제 신장결석이 있죠. 신장계. 네. 돌이 많아. 더 안 좋은 거예요, 방광결석보다. 어머님 잘 아셨죠? 식이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식이 조절이 안 돼서 생겼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고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도 이쁘니까 계속 그냥 얘가 먹고 싶어 하는 거, 밥 먹을 때도 옆에서 사람 먹는 거 막 이렇게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아버님한테 엄청 화냈어요. 아빠 소원이 슈나랑 빨리 헤어지는 거면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하라고, 난 모르겠다고. 그 뒤로부터 안 주시더라고요. 이세다.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에 오빠가 사람 음식도 주시고 그러다 보니 점점 사료는 멀리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잘못된 식습관이 길들여져 왔던 거네요. 이제 진짜로 식습관은 맘 굳게 먹고 딱 고쳐야 돼요. 딱. 네,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어머님의 사랑이 불러온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는 오복에게 접근하는 어머님. 놀라서 참했겠 녀석. 그리고 어머님이 지칠 줄 모르는 애정 공세가 이어집니다. 저러다 오복이가 달아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요. 저 정도면 집착이 심한 거 아닙니까, 설쌤? 여보가 고생이 많다 네가. 그냐? 내가 진짜 이러고 산다. 응? 지금 저래요, 짜다 그래요, 잘 안 해요. 짜다가 왜 이렇게 많네 이번에. 몇 년에 한 번씩. 어머님은 행복해 보여요. 근데 저기서 과연 오복이는 행복할까를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는 애완동물이 아니다, 반려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애완할 때 완이 완구예요. 장난감. 그러니까 나만 보고 좋으면 애완동물이에요. 장난감한테 뭐 장난감에 행복을 빌어줄 필요는 없잖아요. 나만 좋으면 되지. 근데 어머님은 사랑이 약간 잘못 빠졌어요, 지금. 오복이는 안 행복해요. 오복이에게 각별했던 만큼 충격도 크시겠어요. 어머님이 오복이를 정말 사랑하고 계셨는데 그 방법 자체가 좀 잘못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위주의 사랑을 되게 많이 하고 계셨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뻐해주고 만져주고 계속 말해주면 오복이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우리 반려견들한테 좋은 진짜 사랑이란 이 아이들이 뭘 원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복이가 좋아하는 뭐 놀이라던가 산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면서 오복이가 좀 더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반려견의 올바른 사랑법 그중 하나가 바로 산책이겠죠. 간식 좋아해. 산책 하나는 잘해왔나 싶더니 이것마저도 문제가 있다는데요. 아이들만 봤다 하면 돌변한다는 오복이. 아, 이거 조심하셔야겠다. 식습관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내 마음은 워낙 안 먹으니까 기운 없을까 싶었어. 산책을 못 쉬겠다고 마음이 아파가. 그러면 산책하다가 내가 주로 반은 보듬고 또 걸리고 보듬고 일하는데 문제의 원인 촉이 확 오시죠? 이것 때문에 산책 안 쉬겠어요. 겁이 났어. 해야 돼요. 아 힘들까 싶었어. 아, 그리고 어머님, 우리 운동해야지 식욕 올라가지 않아요? 그 일찍 자더라고. 저번에 내가 데리고 왔을 때 한번 우선은 또 산책을 자주 안 나가 본 것도 있어요. 안 나가봤. 안 나가 보니까 나가면 좀 불안하죠. 예, 진짜 그러면? 안 나가봤. 어린 아이들한테 더 그럴 거예요. 불안하면서 이게 차근차근히 자주 나가고 우리 어머님이 오복이한테 그냥 나만 따라오면 저런 애들이랑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질 수 있어. 너가 해결 안 해도 돼. 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면 오복이도 차근차근히 좋아질 거예요. 오복이를 위해 산책도 자제한 어머니. 하지만 식욕 저하와 산책 시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말았는데요. 우리 어머님 가야 할 길이 참 멉니다. 오복이를 봤을 때 오복이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먹지 않는 거. 두 번째가 산책을 잘 하지 못하는 거. 음식을 먹지 않는 건 처음에는 저도 식욕이 되게 적은 아이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복이의 몸매를 봤을 때 이거 충분히 먹고 있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 결국에 식욕이 없는 아이가 아니라 편식을 하는 프로 편식러였던 거죠. 또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건 어머님이었기 때문에 오복이와 조금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냥 얘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보호자가 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요. 특히 오복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적인 건강 상태라기보다는 약간 신장에 결석도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식이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처방식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 간식 말고 처방식을 먹게 하는 그런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는 엄마의 걱정. 하지만 사료 빼고 다 먹어온 충격 반전. 오복이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을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네. 오복이의 식습관을 예. 어머님이 잘 바꿔주시기 위해서 네.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가장 처음에 할 건 우선 오복이 간식을 다 가져올게요. 간식을요? 간식을? 네, 오복이 고구마랑 진짜로. 제헤이 어머님 또 이러시네. 집에 있던 거. 우리 집 있는 거. 네, 다 주세요 빨리 저한테. 정말 오복이 줬던 간식 줘. 그동안 오복이한테 줬던 거 저한테 다 우리 주세요. 아버지 집 환장하긴데. 아니 지금 있는 거 줄게. 다 주세요 다. 아니 이거 없다. 내가. 이것도 분명히 어딘가 봉지가 있을 거예요. 바른 식습관을 위한 솔루션 첫 단계. 어머니 이것도 주셔야 돼요. 이 봉지도. 그동안 간식을 주식처럼 먹어온 오복이. 바른 식습관을 위해 간식은 모두 압수. 오복이가 몸이 안 좋은 것 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신장이에요. 근데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들도 그렇고 신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 성분 중에 그게 많이 들은 걸 먹으면 안 돼요. 예.
근데 고구마에 이미 많아요. 오 마이 갓. 신장에는 더 큰 무리를 주고 있을 수 있어요. 미안. 사람에게 좋은 음식도 개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복이 오늘부터 고구마는 절대 안 된다. 이놈들은 아 이거 우리 형님이 아니, 우리 이거 경환 씨가 가져가셔서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이번에 올라가실 때 가져가셔야 돼요. 야나 경하나 야나 덩다리. 그래서 근데 고구마는 뭐라 버리지 마. 오복이가 남긴 음식을 경환 형이 먹어야 한다니 참 재밌네요. 바른 식습관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 이번에는 제한급식을 배워볼까요? 우리 어머님이 항상 얘는 적게 먹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정확히 오복이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사료 뒤에 그동안 이렇게 다 써 있는 거 모르셨죠? 뭐 그거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다 이렇게 원래 적혀 있어요. 근데 오복이가 한 3kg 정도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땐 50g에서 60g 정도 먹으면 되거든요. 60g이니까 한 끼에 한 30g이라고 보시면 돼요. 30g. 볼게요. 30g이 얼마 정도인지. 하루 2번 정량의 사료를 나눠주는 게 포인트. 와이 정도부터면 우리 아이야 일주일분도 넘는다. 그렇지 이제 한우랑 이런 거를 섞어 먹으면 그렇죠. 한 번에 딱 이 제법 정도. 되는데, 예, 네, 이 정도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복이도 식욕이 많은 아이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맛있는 거 좋아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지금 냄새도 아까 좀 안 좋아했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 여기다가 이제 촉촉한 우유나 물 같은 거 몇 방울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예. 향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향을 싫어하는데. 오잉? 향을 더 낸다고요? 괜찮을까요? 근데 더 이제 맛있는 향이 나게 할 수 있죠. 그 아하. 안에서 잘 나지 않던 향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전자레인지를 시도해 보시는 것도 예, 예, 괜찮아요. 해봅시다. 사료에 숨겨진 풍미를 살리는 설 전문가의 꿀팁. 사료 겉면이 촉촉하도록 물을 적시고 전자레인지에 10초간 돌리면 심리 밖에서도 집 나간 개들이 냄새 맡고 찾아온다는 전설의 사료 완성. 교육적으로 조금 더 좋은 거는 밥을 주기 전에는 그동안은 다 공짜로 주셨잖아요. 예. 어머님이 뭔가를 하나 시키고 오복이가 잘했을 때 그래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주는 상이야.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야 이거 오늘따라 냄새가 아주 꼬숩네. 어? 한번 오늘은 그냥 줘볼게요. 자, 과연 오복이는 사료를 먹을까요? 지난 6년간 사료 보기를 돌같이 했던 오복이 쉽게 고치긴 힘들 것 같은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이렇게 하고 안 먹으면 그냥 15분 뒤에 빼버리세요. 하루면 먹어요. 하루면. 네. 하루 이틀이면 먹어요. 그러니까 이틀만 굳게 먹으시고. 이틀 굵게 맘 먹고 그만. 네네. 보고 있다 지금. 네. 어머님, 오복이 눈빛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한번 무시하고 한번 앉아보세요. 가자. 지금 몇 시죠? 개무시.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 돌아서자 그때 드디어 먹나요? 하지만 혀로 몇 번 핥기만 할 뿐 그대로 돌아서고 맙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저걸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픈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엄마 여기 있고 아빠 여기 있고 사실 좀만 기다리면 고구마 나오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이제 고구마를 안 준다는 인식이 심어져야지만 저걸 아예 먹어요. 없는데 먼저 먹지 마. 그렇죠? 평소대로라면 간식을 대령했겠지만 이제는 아니죠. 그런데 잠시 후 오? 먹는다! 먹어요! 경환씨! 어머님! 오복이 사려 먹어요! unbelievable! 오복이가 6년 만에 사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게 있는데 못 먹네요. 사료를 먹는 것도 신기하지만 한 그릇을 싹 다 비운 건 더더욱 놀라운 일. 설쌤, 대체 애한테 무슨 맛을 부린 거죠? 오복아, 이게 무슨 일이니? 그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아이고, 그 모습에 우리 어머님 눈물샘이 터지셨어요. 잡문다. 내가 진짜 봐봐요. 한 끼 먹을 양
다 먹었네. 지금 먹고 지금 배변하러 갔어요. 쌤 지금 눈물이 날락해요. 되게 간단한 거라니까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내가 기특하네. 나 너무너무 기특해서. 앞으로도 오보기를 위해 배운 대로 꼭 노력하셔야 돼요. 선생님 근데 그 아까 저기 뭐 30g, 아니 5g을 아까 저 먹으면 더 주는 건 안 되는 거냐? 그냥 다 먹으면 그냥 바로 빼면 엄마 뭐 아니 더 주실까 봐. 아니요, 더 주시면 안 돼요. 예. 지금 몸매가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더 주면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면 여기다가 줄로 끊어야 돼. 사랑은 마음으로 듬뿍, 사료는 딱 정량대로. 네. 어머님, 매 끼니 요만큼 지킬 수 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오보기를 곁에 끼고 사랑만 해줄 줄 알지 노는 법은 많이 서툴렀던 어머니. 오보기에게 효과적인 놀이 방법 어디 한번 배워볼까요? 어려워요, 이런 거에. 애들이 이런 걸 할까 하지만 선생님 방판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도 방문 예약이요? 우리 입장에서는 밥은 밥이지 밥. 편하게 먹어야지. 뭐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렵게 먹는 걸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얘네들의 원래 본능이었거든요. 놀이와 식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가져온 설 전문가. 그냥 이걸 먹으려면 이걸 빼고 이렇게 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두 개를 빼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설명 갑니다. 자기가 이걸 빼고 이렇게 해야지 먹을 수 있어요. 아, 지가 빼야. 이거 강아지용으로 나온 거고요. 저희 아이는 되게 쉽게 해요. 처음에야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경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예요. 아이들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우리 보호자분들이. 자네는 나를 띄엄띄엄 보고 있어. 일단 놀이를 할 때는 흥미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은 처음에 쉽게 이거 다 이렇게 열어줄 거예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패널을 열고 시작합니다. 보통 영리하나가 있다. 이 정도로는 발로도 하지. 아참, 난 손이 없지. 이뻐라. 노즈워크에 빠진 오보기. 이렇게만 하면 사료 한 그릇은 뚝딱이겠어요. 제가 지금 봐도 오보기가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요.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놀이도 하고 먹는 재미도 느끼고 딱입니다. 이제 난이도를 조금 올려 오보기의 놀이 본능을 조금 더 깨워볼까요? 얘네한테 화투 같은 거예요. 여기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데. 아이고, 손톱이 닳겠다. 손을 다는 분 처음이다. 지나서 처음이다. 놀이 본능과 식욕을 깨워주는 노즈워크 교육 대성공! 그리고 다 하면 이제 뺏어서 어디다 올려놓을까요, 우리? 우리 여기 얘네 제가 놔놓을게. 재미있는 놀이도 흥미를 잃지 않도록 적당히. 내일 또 하자. 잘 안 먹는 오보기 걱정에 평소 산책도 소홀히 했던 어머니. 그래서인지 나갔다 하면 경계심 폭발이었죠. 특히 아이들만 봤다 하면 달려들고 지저대곤 했는데요. 역시 아이들을 보자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서는 설 전문가. 컵도 안 먹네. 흥분할 땐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게 보였을 때는 이때 오보기가 뭘 원하는지가 어린아이와 멀어지는 게 오보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뒤로 오는 거예요. 싫다는 표현이 보일 때는. 이걸 차근차근히 좀 줄여나가 보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거리에서 아이를 만났다 하면 자연스럽게 뒤로 턴. 한 번 더 턴. 조금씩 약해지네. 네. 낯선 사람을 만나도 아무 일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게 포인트. 가만히. 그런데 아이들 사이를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오보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지. 산책이 익숙하지 않아 했던 행동. 좀 더 익숙해질 때까진 아이들과는 거리두기 잊지 마세요. 네. 그렇지. 짧은 훈련으로도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가 계속 쌓이면 그동안은 애기들을 무서워했는데 엄마가 내가 싫어하는 것과 저절로 멀어져 준다는 신뢰도가 생기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어머니와도 호흡을 맞춰볼까요? 자연스럽게.
그냥 쑥 지나가시는 거예요, 쑥. 과연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싶던 찰나 그렇죠. 아이를 보고도 무사 통과. 이번엔 뛰어오면서 좀 더 자극을 주었는데요. 이야, 어머니도 오복이도 굿잡. 아주 좋아요. 여러 번 반복하자 이젠 신경도 안 쓰네요. 밖에선 경계하기 바빴던 오복이 이제 좀 편안한 모습이죠. 계속 이렇게 무심게 계속 지나가면은 좀 나아지는 거예요? 네, 방금도 우리 별거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가다가 친구 보인다고 뒤로 가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머님의 리더십으로 쑥 지나가는 거, 부드럽게 쑥 지나가는 게 오복이가 계속 인식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고 그냥 엄마 따라가면 되는 거였구나. 이 인식을 심어주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산책 자주 시켜주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님처럼 하세요. 예. 근데 그게 이 사랑의 표현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지 몰라서 그런 거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늘 어머님의 지금의 눈빛을 보니까 이제는 정말로 진짜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 나 아까 오복이 진짜 밥 먹을 때 정말로 감격에 눈물이 나. 근데 원래 저기 방송을 제가 하면 말을 안 하면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밥값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말은 안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진짜 제가 몇 번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도 엄마랑 이렇게 말다툼 이것 때문에 많이 했는데 오보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이제는 좀 믿음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실전할 것 같은 이제 느낌 처음 받아봤어요. 생일. 네, 저도 우리 엄마한테도 안 했는데.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더 이상 오복이 때문에 경환 씨 어머님이랑 싸울 일 없겠죠? 오복이도 오늘 참 잘했어. 일주일이 흐르고 오복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가장 큰 걱정이었던 사료 편식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야, 우리 오복이 사료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네요. 오복이와 어머님 둘 다 지금처럼만 서로를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길 바랄게요.